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한국방송산업의 지형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핵폭탄급 사건이었습니다. 6개월간 대한민국 예능계의 심장을 짓눌러왔던 JTBC의 불꽃 야구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전면 기각된 것입니다. 이 기각 결정은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갈등을 딛고 나온 한 베테랑 PD의 창작 의지가 거대 공룡의 법률적 맹공을 뚫고 마침내 시청자라는 전략적 동맹을 등에 업고 이뤄낸, 한때 비공개 처리된 영상 22편, 32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급락한 구독자, 2건의 광고 계약 철회. 현대 미디어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극적인 승전보입니다. 불꽃 야구는 벼랑 끝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벼랑을 발판 삼아 600페이지에 달하는 철저한 전투 데이터로 무장한 채 법정에 섰고 복제가 아닌 새 희망을 만들었다는 그의 단호한 선언은 판결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예능이 나아갈 새로운 창작 전선의 서막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끝이 아닙니다. JTBC가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을 향해 쏘아 올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괴멸시키려는 고강도 법률적 맹공이었습니다. 이 공세는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다중전선 전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JTBC는 본래 최강야구 초기 기획에 참여했던 장 PD의 경력을 적진의 기밀 유출로 규정하며 제목만 바꾼 복제품이라는 가장 공격적인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경쟁 콘텐츠의 송출 중단을 위한 민사적 제재는 물론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신뢰 위반, 심지어 전자기록 파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상대 진영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스튜디오 시원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적이고 가차없는 포위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압박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측의 협조를 통한 콘텐츠 삭제 요청은 불꽃 야구 채널의 디지털 전선에서의 활동 정지를 의미했으며 한때 32만 명까지 치솟았던 구독자 수는 3주 만에 약 34.4%인 11만 명이 급락하는 막대한 전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상실하고 주요 영상 22편이 비공개 처리되면서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망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광고주 2곳의 계약 철회는 재정적 동맥을 끊으려는 의도였으며 당시 프로그램의 총 예상 제작비 중 약 15%에 해당하는 자금 이탈을 초래했습니다. JTBC는 카메라 구도, 선수단 구성, 진행 형식의 유사성이라는 형식적 외형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완벽히 방어될 수 있는 견고한 방어 구조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의 대응은 후퇴 없는 한 수위의 전략적 방어 및 반격 준비였습니다. 그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창작 과정의 진실성을 입증할 전투 데이터를 기록하고 축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 PD는 매 회의 후 아이디어 회의록을 상세히 보관하고 기존 프로그램과의 경기 규칙 및 출연자 섭외 전략의 차별화 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패배해도 다시 일어서는 드라마라는 프로그램의 철학적 차이를 입증하는 내부 콘티 스케치와 내러티브 설계 문건들은 이 모든 증거가 무려 6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반박 보고서로 법정에 제출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JTBC가 제출한 27장의 증거 자료와 비교했을 때 양적인 면에서 22배가 넘는 압도적 우위를 점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 철학의 깊이를 담아내며 싸움의 본질을 표현해 독창성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장 PD는 법정 자료 첫 장에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드라마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싸움이 단순한 복제가 아닌 신념의 대결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예상치 못한 정서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제2부
전장의 공기를 바꾼 진심의 탄도 형식 논리를 무너뜨린 내부 증인의 결정적 증언과 법적 분수령 재판이 세 차례의 치열한 신문과 증거 검토를 거치는 동안 JTBC 측은 시종일관 유사한 형식이라는 기계적 논리에 의존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표면적 데이터 일치라는 전술적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카메라 구도, 유니폼 디자인의 톤 앤 매너, 선수 섭외 풀의 범위, 그리고 경기 시작 전 인트로 시퀀스의 연출 방식까지 수치화하여 비교하는 체크리스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창작물의 본질인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표현의 구조만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기존의 경직된 법률적 해석에 기반한 맹공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중순 법정의 전술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방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JTBC 내부 제작자 출신의 참고인 소환과 그의 증언입니다. 이 증인은 경쟁사의 직원이자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서 그의 증언은 진영 논리를 초월한 진실의 포탄과 같았습니다. 이 증언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닌 거대 조직 내부에 존재했던 창작적 회의감을 법정에서 공표한 행위였으며 장 PD 측에 내부 정당성이라는 결정적인 모형 자산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불꽃 야구는 확실히 다른 감정을 줍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경쟁을 다루지만 그들은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날카롭게 두 프로그램의 철학적 차이를 해부했습니다. 증언대에서 그는 형식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법정 내부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축을 저작물의 외형적 유사성이라는 하드웨어적 기준에서 표현 방식과 내러티브의 독창성이라는 소프트웨어적 기준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적 통찰이었습니다. 이 내부 증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성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JTBC의 최강 야구가 승리 지상주의와 현역 시절의 영광 재현을 다루며 수직적 성공 서사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면 불꽃 야구는 실패 후의 회복과 과정의 고통과 인내를 다루며 수평적 공감 서사를 강조했습니다. 증인은 이러한 정서적 목표의 차이를 법정에서 확인시켜 주었고 JTBC의 복제 주장은 형식만으로 콘텐츠의 가치를 재단할 수 없다는 반론에 직면했습니다. 법정의 심리가 장시원 PD의 진심에 공명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카메라 구도나 선수단 숫자의 유사성에 집착하지 않았고 유사한 형식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신중한 판단 기준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표현 이론이 현실 예능 포맷이라는 복잡한 영역에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경직성을 깨고 승리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법원은 포맷 기반 리얼리티 쇼의 경우 스포츠라는 아이디어를 다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표현 요소의 유니폼, 경기장, 해설은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고 독창적인 내러티브의 연출과 감동을 전달하는 방식에만 보호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진보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최종 공판에서 장시원 PD가 제가 만든 건 복제가 아니라 새 희망이었습니다라고 짧고 단호하게 내뱉은 문장은 앞선 내부 증언에 의해 이미 정당성을 확보한 사령관의 선언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진심이라는 모형의 자산이 법적 형식이라는 견고한 방어벽을 돌파하는 순간 이 싸움은 콘텐츠 산업의 정신 승리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창작 철학의 무게가 자본의 압력을 이겨낸 기념비적인 전술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잠시 중단되었던 불꽃 야구는 곧바로 미디어 시장이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폭발적인 경제적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반격의 속도와 규모는 JTBC의 초기 맹공으로 입었던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는 전례 없는 역전극이었습니다. 이 반격은 단순한 콘텐츠의 재개가 아니라 시청자라는 전략적 동맹군이 법적 승리를 대규모 소비 활동으로 증명한 신뢰 기반 경제 모델의 발동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시장의 반응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판결 직후 24시간 동안 불꽃 야구 관련 검색량은 평소 대비 447배라는 믿기 힘든 수치를 기록하며
대중의 잠재적 수요가 얼마나 컸는지 입증했습니다. 이 447배의 검색 폭증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법적 분쟁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관심의 폭발이자 창작 의지에 대한 대중의 공개적인 지지와 응원의 행위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검색을 통해 불꽃 야구가 생존했다는 진실의 확인을 원했고,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채널 구독자는 단 하루 만에 8만 명이 증가했으며, 정지되었던 영상들이 복구되자마자 조회수 50만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단기간 내 대규모 구독자 유입은 알고리즘 배당금을 획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유튜브의 AI는 이러한 폭발적인 사용자 참여도를 긴급하고 중요한 콘텐츠로 인식하고 채널 노출도를 평소 대비 수십 배 이상 끌어올리는 전략적 노출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JTBC의 법률적 공세로 인해 채널이 잃었던 디지털 전선의 주도권을 단숨에 되찾아오는 디지털 전술적 승리였습니다. 팬들의 댓글에는 법보다 강한 건 진심이라는 메시지가 줄을 이루었는데, 이는 시청자들이 불꽃 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창작 의지의 수호자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는 곧바로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스포츠 브랜드가 판결 다음 날 곧바로 단독 후원 계약을 제안했는데, 계약 금액은 놀랍게도 약 2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JTBC의 최강야구 시즌2가 받은 광고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광고 계약을 철회당했던 상황에서 법적 승리 하나가 시장 가치를 400% 이상 끌어올리는 기적 같은 경제적 역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새로운 스폰서가 이처럼 공격적인 금액을 제안한 핵심 이유는 불꽃 야구가 획득한 진정성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광고주들은 단순히 높은 시청률을 사는 것을 넘어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라는 프로그램의 강력한 브랜드 내러티브를 자사의 이미지에 투영하고자 했습니다. 이 회복의 서사는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정서적 무기였으며, 스폰서들은 이 무기를 독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팬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후원 모금은 3일 만에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민들의 전쟁 자금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창작자에 대한 대중의 무한 신뢰를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자금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며 어떠한 외부 자본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독립적인 재정 방어선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숫자로도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코멘트는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장시원 PD의 우리가 돈을 쫓은 적은 없어요. 이 사건은 콘텐츠의 진정성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 무기이자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보증 수표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불꽃 야구의 부활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재개가 아니라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모델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이는 콘텐츠 산업에서 신뢰 자본이 물리적 자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입증한 전술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의 종결이 아닌 한국 예능 및 콘텐츠 산업 전체에 적용될 새로운 헌법적 선례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한방송학 교수의 평가처럼 형식의 유사성보다 표현의 독창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존의 저작권 분쟁은 종종 카메라 구도, 자막 스타일, 인력 구성 등 외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창작자들이 이미 성공한 형식을 조금만 변형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방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동시에 베테랑 연출가들이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감을 창조하는 행위 자체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의 근간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현실 예능 포맷이라는 복잡한 전선에 맞게 정교하게 진화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스포츠를 소재로 한 리얼리티 쇼라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 즉 유니폼, 경기장, 경기 규칙,
해설진의 배치 등 장면 필수 요소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했습니다. 이는 JTBC가 주장했던 기계적 논리의 핵심 근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결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내러티브의 감동과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철학적 목표라는 추상적 영역의 독창성에도 법적 보호막을 씌워주었습니다. 장시원 PD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야구라는 소재 자체가 아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드라마라는 내러티브였습니다. 이는 JTBC가 다루는 승리 지상주의나 최강팀의 서사와는 명확히 대비되는 회복의 철학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법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가만큼이나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창작자의 표현 의도가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 어떻게 독창적으로 발현되었는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콘텐츠 산업에서 내러티브 IP의 가치와 보호 범위가 단순한 기술적 표현을 넘어 철학적 깊이와 감동의 전달 방식까지 확장되었음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모든 콘텐츠 분쟁에서 포맷의 외형보다 정신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진보적 판결은 영세한 제작사나 독립 PD들에게 거대 방송사의 무분별한 IP 독점 시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패를 제공했습니다. 기존의 경향은 창작자가 대형 스튜디오를 퇴사하면 그가 가진 모든 아이디어가 전 직장의 IP로 귀속될 수 있다는 창작자 위축 효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창작자는 자신이 이룩한 독창적인 표현 방식과 서사 철학에 대한 권리를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창작 자유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JTBC 내부 관계자가 "사실 우리도 그들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이번 일로 방송이란 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라고 익명으로 전한 고백은 이 판결이 패배자에게조차 교훈을 남긴 승리였음을 입증합니다. 경쟁 방송사는 항소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이 법적 패배를 창작 윤리에 대한 내부 성찰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창작 자유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피할 수 없었던 통과 의례이자 전략적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업종에서의 승리는 불꽃 야구의 생존을 보장했을 뿐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승리는 다음 단계의 전략적 확장을 위한 단단한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불꽃 야구는 시즌2라는 새로운 전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전진 전략은 놀라울 만큼 치밀합니다. 시즌2의 첫 촬영지로 경기도 화성의 파이토스 파크가 확정되었습니다. 첫째,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장 변경을 넘어 프로그램이 법적 분쟁으로 인해 겪었던 정체성을 털어내고 새로운 독립된 공간에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10월 13일로 예정된 첫 촬영은 재시작의 의식이자 팬들과의 약속 이행을 의미합니다. 둘째, 스폰서 연합 전선의 강화입니다. 국내 스포츠 브랜드 피플렉스와 음료 기업 위터라이민의 새로운 참여는 앞서 언급된 2.1억 원 규모의 단독 후원 계약과 맞물려 불꽃 야구가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광고 주면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재판 기간 동안 이탈했던 광고주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는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격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야구 팬덤이 강한 아시아 커뮤니티에서 리메이크 요청 게시물이 쇄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꽃 야구의 콘텐츠가 언어와 문화 장벽을 넘어선 보편적인 감동 코드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회복의 드라마라는 보편적 서사는 충분히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스튜디오 시원이 앞으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수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장시원 PD는 이번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더 담겠다고 약속하며 최종 사용자와의 소통을 다음 시즌의 핵심 전략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업종의 긴 싸움이 창작 의지를 증명했다면 이제 시즌2는 시청자들의 이유를 증명하며 더 뜨겁게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불꽃 야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아시아 콘텐츠 전역으로 퍼져나갈 장대한 서사의 시작인 것입니다.